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숫자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숫자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정보로 변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매일 아침에 날씨 앱 딱 켜면 이런 숫자들부터 보이죠? 기온 3도, 습도 40%, 강수 확률 60%. 근데 솔직히 우리 이 숫자 자체를 외우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뀌죠. 아, 오늘 춥겠네. 패딩 입어야겠다.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챙겨야지.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네, 그럼 이 둘, 숫자와 행동을 이끄는 의미,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한번 제대로 정의해보고 넘어가죠. 자, 먼저 데이터. 데이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관찰하고 측정해서 얻은 값, 그 기록 자체인 거죠. 아까 그 날씨 예로 들면 기온이나 습도 같은 숫자들이 바로 이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정보는 그 데이터에 어떤 목적이나 맥락이 딱 부여됐을 때 비로소 탄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해석해서 아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정이 그냥 데이터에서 정보로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 재밌죠? 다시 날씨 앱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기온, 습도 같은 날것에 데이터, 즉 원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분석해서 오후에 비가 올 겁니다 라는 일기예보, 즉 정보를 만들죠. 그럼 우린 그 정보를 보고 옷을 고르거나 우산을 사잖아요. 자, 바로 이 지점. 우리의 이런 결정, 그러니까 우산 판매량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새로운 데이터가 되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뺑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바로 맥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될 수도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매니저한테 매출 보고서는 의사 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시장 분석가한테는요. 그건 그냥 분석해야 할 수많은 데이터 덩어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 누가 왜 보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가 어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데이터는요, 가장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0명이나 65kg처럼 크기를 가진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형이나 성별, 사는 도시처럼 어떤 그룹으로 딱딱 나뉘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형 데이터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두 개로 갈라져요. 제품 개수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셀 수 있는 값을 이산형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시간이나 키, 몸무게처럼 값과 값 사이를 계속해서 쪼갤 수 있는 그런 측정 값을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는 숫자냐, 재는 숫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범주형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액형이나 출신 도시처럼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높다 이런 순서를 매길 수 없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걸 명목형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만족도처럼 매우 좋음이 좋음보다 위에 있거나 연령대처럼 10대, 20대 순서가 명확한 거 이런 건 순서형이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범주의 숫자를 매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들을 막 더하고 평균을 내면 보시는 것처럼 1.5 같은 황당한 결과가 나와요. 평균 1.5가 새로운 성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숫자는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표나 표지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엑셀시트처럼 딱딱 표에 맞춰 정리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진이나 오디오 파일, 동영상처럼 정해진 틀이 없는 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핫한 AI 기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다루기 까다로운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좋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조건을 한번 따져보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좋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소문이나 뜬구름 잡는 추측 같은 그런 부실한 데이터 위에선 절대 좋은 정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정보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진 경보나 태풍 경보 같은 건 어때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퍼져야 가치가 높아지죠. 이건 공공재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부자만 아는 주식 정보나 우리 회사만의 경쟁 전략 같은 건요? 이건 최대한 소수만, 나만 알고 있어야 가치가 폭발하죠. 이건 희소성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냥 정확하게만 하다고 다 좋은 정보일까요? 아니요. 몇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맞아야 해요. 즉, 적시성이죠. 어제 교통정보가 오늘 출근길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걸 얻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경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여기저기 다른 상황에도 써먹을 수 있는가? 즉, 활용성도 중요해요.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결국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좋은 정보는 그냥 옳은 사실이 아니에요. 딱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야, 이 문장,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세상을 관찰한 흔적이다. 정보는 그 흔적에서 뽑아낸 선택의 언어다. 데이터는 그저 세상에 남은 발자국 같은 흔적이고, 정보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언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그 개념을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면 정보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동안 봤던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요. 그 숫자는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정보가 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